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케이스별 잉여금 제어 솔루션 가이드라는 내용을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영상에서 법인 잉여금을 왜 제어해야 하고 무조건 쌓아두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다룬 영상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면은 잉여금은 진절머리 나게 제어해야 되는 필요성은 알겠는데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나에게 가장 필요한 솔루션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이 궁금한 대표님들이 아주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미 사업 기간이 오래되어서 잉여금이 10억 이상 쌓여 있는 회사라면은 일단 찾아오세요. 이런 분들은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없어. 일단 사업기간 오래되고 잉여금 10억 이상 되면은 그냥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애매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교묘하게 애매하신 분들, 오늘 애매하신 분들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이드라인은 사업기간이 오래되지 않는 회사들한테 조금 써먹을 수 있는 방법에 해당을 하는데요. 케이스별로 어떤 솔루션이 필요한지를 대표적인 케이스 한 4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가정으로는 회사 설립 이후에 3년이 경과한 법인에 해당을 하고요. 보통은 대표님들이 100% 주식을 가지고 있고 매년 당기순이익이 한 1억 정도 발생하는 이렇게 아주 훌륭한 회사, 그리고 결혼도 했고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1은 3년 전부터 매년 1억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 회사, 아주 그냥 보편타당한 회사에 해당을 하겠죠. 케이스 2, 이익이 어찌됐든 소폭이라도 증가하는 회사예요. 1억, 2억, 3억 이렇게 증가하는 회사고요. 케이스 3, 이익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1억, 5억, 10억. 아이고, 이렇게 되면 난 참 좋겠네.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겠죠. 근데 좋겠네라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난데? 이런 분들 그냥 바로 전화기 드시면 됩니다. 케이스 4, 반대로 이익이 매년 감소하는 회사가 있어요. 3억, 2억, 1억. 이런 케이스마다 방법이 다 다르다. 자, 일단 케이스 1에서는 순자산 가치가 4만 원이고요. 순손익 가치가 10만 원으로 평가가 되어서 주당 주식 가치가 7만 6천 원. 그래서 우리 회사 가치가 7억 6천만 원이 되고요. 케이스 2에 해당하는 사람은 8만 4천 원, 23만 3천 원. 이 다른 점이 보이시죠? 순자산 가치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순손익 가치가 23만 원이 되어서 주당 주식 가치가 17만 3천 원에 해당하는 회사 가치가 17억 3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고요. 케이스 3에 해당하시게 되면은 50억, 무려 50억 2천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올라간다라는 부분, 케이스 4에 해당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12억 8천만 원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케이스 1, 2, 3, 4에 따라서 어떤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야 되는지 가이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케이스 1에 대해서는 누적 잉여금이 3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 대비 우리 회사 누적 잉여금 3억 대비해서 2.5배의 주식가치가 상승이 되는 거고요. 케이스 2는 2.8배, 케이스 3은 3배, 케이스 4는 2배. 우리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하는 이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이 평가 방법 자체가 케이스 4처럼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떨어지는 회사에 대해서도 주식가치가 2배가 나오는 사실에 붕괴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자, 다음 장 보시죠. 같은 출발점에서 시작한 회사라 하더라도 이익의 증가폭에 따라서 주식가치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잉여금의 규모가 같다 하더라도 이익이 떨어지는 추세라면 주식가치의 증가폭도 떨어진다는 것도 확인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에 따라서 솔루션의 방향과 속도를 달리 적용해야 된다는 것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다 아는데 안 하게 됩니다. 왜? 바빠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처방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긴장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케이스 1에 해당하는 회사의 대표님은 일단은 대표님과 가족 직원의 급여 설정만으로도 적절하게 이익과 잉여금을 제어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 대표님들이라 하더라도 언제 주식 이동을 결정할지에 대해서 일단은 당장 급한 거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세금이 항상 문제라는 부분, 그리고 배당은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다. 케이스 1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이드북을 드리는 바에 해당을 합니다. 케이스 2에 해당하는 회사는 앞으로 주식 가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가족을 이용한 주주 구성을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빠르게 고민. 저기서 포인트는 빠르게입니다. 빠르게. 천천히 고민이 아니라 빠르게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잉여금을 엑시트할 것인지, 잉여금을 우리는 부동산을 살 거야,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솔루션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스 2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케이스 1에 해당하시는 분보다 저를 찾아올 확률이 아주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겠고요. 케이스 3의 회사는 그러한 조짐이 보이면서도 무조건 주식 이전부터 진행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케이스가 있을 수 있냐면 향후 M&A를 한다라든지 IPO 계획이 있다라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IPO가 뭐죠? 상장입니다. 우리 회사 주식이 상장이 되면 공모가 대비해서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녀한테 뭐 한 3억 정도 증여하고 한 50억, 100억 정도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잉여금 엑시트와 완전히 다른 판을 짜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M&A하고 IPO 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에서는 잉여금 엑시트로 갈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케이스 3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토탈적으로 종합적으로 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케이스 4, 회사는 앞으로 이익이 감소 또는 감소된 이익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 주식 이전의 시기를 일단 조금 늦춰야 됩니다. 이익의 규모와 결손의 가능성에 맞춰서 급여도 줄여야 됩니다. 대신 배당을 늘리는 방법으로 엑시트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예전에 제가 어떤 영상을 보면 배당보다는 같은 값이면 급여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회사가 결손으로 조금 향하고 있다고 하면 급여를 낮추고 배당을 올려주는 게 좋은 방법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사들이 저희가 1, 2, 3, 4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이에 엄청 많아요. 케이스를 한 100가지 이상 또 나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 따라서 엑시트 방법이나 급여 설정 방법이나 주식 이전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모른 채로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대표님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대표적인 케이스 1, 2, 3, 4를 보면서 나는 1에 해당하는구나, 3에 해당하는구나, 2에 해당하는구나 따라서 우리 회사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